러시아에서는 석유 수입을 중단하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 끊어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자국의 석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유럽 대륙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가스를 차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유럽연합에 속해져 있는 여러 국가들한테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중독, 러시아 에너지 중독이라고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부과된 제재에 대해서 가스 수출을 막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러시아는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대안을 찾아서 헤매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 패닉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침략 물결이 국제적인 제재로 타격을 입었고 미국을 포함한 일부 파트너들은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수 조치를 포함해 도입될 더 강력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원유 수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엘리트 집단에 대한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지만 좀 더 그 제재 조치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서방이 자국의 에너지 산업과 대결하는 것에 대해서 석유 금지가 시행되면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그들의 의지다, 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박살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러시아에서 엄포를 놓고 있는 건데 바로 사진에 보시는 이 인물은 알렉산더 노박이라는 러시아 부총리입니다. 러시아 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연간 약 5천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 중 40%는 러시아에서 온다. 유럽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40%는 러시아에서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인테르팍스 러시아 관영통신이 인테르팍스에서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다. 뭐 돈 주고 사는데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런 거창한 단어까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략하는 것에 대한 불평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노드스트림 1을 통해서 주입되는 가스의 보복과 금수 조치를 취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 가스 100% 채워져 있다. 지금 유럽의 이런 그 에너지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때 그 오일 쇼크 1차, 2차 오일 쇼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오일 쇼크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 이자가 20%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모기지가요. 집 사는데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뭐 예전보다 올라가서 뭐 4.5% 정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죠. 어떤 분들은 뭐 2%대의 모기지로 지금 집을 사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0년대 초 그 당시에 이 미국 땅에서 집 모기지가 이자가 20%가 넘었습니다. 20%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는 뭘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설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만은 오일 쇼크라는 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오일 쇼크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기는 합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 땅에서 퍼내는 석유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유럽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한 오일 쇼크가 왔을 때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꺼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노박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노박 부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연간 5천억 입방미터의 가스가 러시아에서 지금 서방 세계로 유럽연합 국가들로 가고 있는데 지금 100% 뚫려 있다. 노드스트림 1이 지금 100% 꽉 채워져 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났어도 지금 지난 보름 동안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100% 지금 그 활용해 가지고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석유 수입 안 하겠다라고 원유 수입 안 하겠다라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 그거 그냥 중단해 버리겠다. 천연가스 중단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이거죠. 유럽은 완전히 패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독일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발전소가 이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과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그들의 막대한 의존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걸 더 폭넓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과거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한테 한번 경고한 적이 있었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죠. 노드스트림 2 이거 하지 마라. 경고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원만 가지고도 상당한 의존도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40% 의존도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2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완전히 너희는 러시아의 밥이 된다. 이 트럼프가 얘기해 줬던 겁니다. 당시에. 예. 메르켈 총리한테. 말 안 듣더니만 지금 아주 그냥 제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금 뭐 입장이 틀리지는 않는데, 영국 총리도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존슨은 미국과 캐나다 모두의 공급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 생산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세계 정상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에서 화석 연료를 좀 더 많이 써라라고 지침을 내린 인물이다라는 거죠. 왜? 지금 석유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파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석탄 생산을 무조건 낮추면서 이거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존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존슨은 알고 있는 문제를 왜 우리 바이든은 지금 모르고 있는지,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또한 영국의 북해에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국이 국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국내에서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바다 나가가지고 막 파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노력을 안 하는가?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보리스 존슨의 녹색 아젠다를 추구할 수 있도록 작년에 북해에서 새로운 시추 작업 차단했었던 이런 모습에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에너지 정책을 유턴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자신의 에너지 정책을 유턴을 했다. 기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시추하지 마, 석탄 그만 써 막 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유턴해가지고 석유 다시 퍼내. 그리고 석탄 좀 더 생산량 늘려.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가디언은 존슨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디언이 이게 좌편향 언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죠. 존슨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근데 존슨도 지금 일단 그러한 노력을 시작은 했으나 이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키스톤 엑셀 다시 오픈하라 뭐 이런 주장들을 계속 의원들이 공화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거 키스톤 엑셀 다시 재개한다고 한들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뭐 새롭게 시추할 수 있는 공간들 새로 시추할 거 라이센스 다 허락해 준다고 해도 이게 바로 라이센스 허락해 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석유가 막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해결책을 지금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전쟁이 오래 가지 않고 단기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어차피 끝나고 나면 다시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참 너무나 천진난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갑작스러운 시위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2019년에 영국에서 그리고 모든 그러한 관행을 중지했던 법적 판결과 함께 국내에서 프래킹 금지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제. 프래킹은 미국의 트럼프 시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아주 1등 공신 기술이었죠. 그리고 영국 의회의원회는 영국의 금지령이 이게 거짓으로 통과됐었다라고 이제 막 의회에서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프래킹 금지 해제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로 액티비티가 공개한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유럽은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도 전부 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고요. 예,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와 이미 연결돼 가지고 막 받고 있던 게 끊어져 버리면 그 끊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곳에서 지금 가스를 가져오는 거 어떻게 하느냐. 송유관을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는 것하고요. LNG 이 배를 통해서 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이거는 사실 대책 마련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예, 그 정도의 판단이 러시아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주장, 위협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움직여야 된다. 이 전쟁이 정말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은 장기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장기화될 조짐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좀 더 중장기 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